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70세 이후의 성생활입니다. 이 주제는 터놓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성생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80세 이상의 어르신 중 40% 이상이 성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계속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젊었을 때처럼 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요. 파트너에게 말 꺼내기가 민망해요. 이런 걱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성기능과 체력도 달라지지만 이는 못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께서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성관계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파트너 간의 스킨십과 애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건조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는 의사와 상담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륜할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창피하다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약 먹는 게 겁난다고 참고 지내시고 파트너에게 미안하다고 아예 포기해버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닙니다. 파트너 간의 친밀감, 사랑의 표현, 삶의 활력소,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건강한 성생활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마사지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그냥 포옹만 하고 잘 때도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킨십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려. 바로 이겁니다. 성관계의 형태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편안하게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무릎, 허리,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체위는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 어르신은 이런 실수를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떤 체위가 안전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파트너가 서로 마주보고 누워서 하는 자세죠. 이 자세의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서로 얼굴을 보며 할 수 있어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넷째, 속도나 강도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이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자세는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훨씬 편안합니다. 허리 밑에도 작은 쿠션을 받치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남성이 위, 여성이 아래인 일반적인 자세는 안 되나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둘째, 남성분은 팔꿈치로 체중을 지탱하세요. 셋째,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세요. 여성 상위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세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성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여성의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꼭 해보고 싶다면 남성이 침대 머리에 기대어 반쯤 앉은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관계 전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운동입니다. 갑자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허리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이렇게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 함께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0분 정도 서로의 어깨나 등을 마사지해주면서 친밀감도 높이고 근육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성관계 후에도 정리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워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꼭 물을 한 잔 드세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자세로 최소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운동과 정리운동만 잘 지키셔도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는 피하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다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관계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이 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 하시는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 69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보를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어디서 물어볼 데도 없고 찾아볼 데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파트너가 함께 보시면서 서로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기 성생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약물과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싶은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 개선제를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고혈압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덜 미치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최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 약 때문에 성생활이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을 바꾸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혈당 관리만 잘하면 성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77세의 김어르신은 성생활이 안 된다고 고혈압 약을 안 먹었더니 쓰러질 뻔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험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또는 위험할까봐 약국에서 몰래 사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약을 같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생활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뇌졸중을 경험하셨거나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처방을 받으시면 보험 적용도 되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여성분들도 약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질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실 필요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질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물 복용 시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처방받은 약의 설명서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실 필요 없습니다. 넷째,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은 피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 약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한 76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피하다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저도 상담받고 나서 훨씬 편한 마음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섭취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보고 녹용이랑 마카를 한꺼번에 많이 먹었더니 혈압이 확 올라가서 고생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할까요? 먼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성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대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좋은 지방과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드십시오. 셋째, 채소류입니다. 특히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맵기 한 접시 정도는 꼭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더니 팔이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도움될 것 같아서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기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성관계를 하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통곡물 위주로 삶은 계란 1개와 과일 1조각 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생선이나 살코기, 두부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채소도 꼭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일찍 가볍게 드셔야 하며 성관계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나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물은 충분히 하루 8잔 정도는 꼭 드셔야 하지만 성관계 직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느라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한 68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더 즐거워졌죠. 이번에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한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다칠까봐 걱정돼요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3세 이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체력을 기르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결국 몇 달 동안 성생활은커녕 걷기도 힘들었죠.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빠른 걸음은 피하시고 편안한 속도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골반 근력 운동입니다.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골반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케길 운동입니다. 화장실 가실 때 소변을 참았다 보내는 근육, 바로 그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격렬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둘째, 숨이 너무 차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며 숨이 너무 차다면 강도를 줄이면서 하셔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운동을 못 하셨다고 다음날 2배로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 들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격렬한 유산소 운동, 즉 달리기나 등산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자세가 바뀌는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성생활 전날에는 너무 힘든 운동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피로가 쌓이면 성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70세 최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걸어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요. 운동하면서 대화도 나누니까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하실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성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거나 은퇴하고 나서 우울해지니까 부부관계도 멀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성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밤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아내가 다가와도 전혀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지 적어 보십시오.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 요즘 이런 게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생활이나 가벼운 산책 등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한 72세 김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셔요. 이럴 때는 절대 걱정거리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죠. 이 시간이 우리 부부의 소중한 데이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이런 걱정이 오히려 성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시고 성관계가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잘 안 됐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하면 됩니다. 셋째,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 또한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추천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도 줄고 성생활도 개선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불면증이 심할 때, 불안감이 너무 심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 77세 최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러워졌죠.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의 실수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위 선택, 약물 복용, 영양 섭취, 운동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